정권교체 막는 자 민주당 초선이 박살낸다. 초선 박살 제 11회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요. 예, 이용우 의원님 오늘 인천에서 이재명 대표님 후보님 유세가 있었는데 후보님이 저희 지역에 오셨을 때도 그랬는데 원래 저희 큐시트에 17분 연설하신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한 50분 넘게 하신 거예요. 후보님이요? 네, 영등포에서도 혹시 그러셨나요? 30분 했어요. 우리 후보님 원래 길게 하셔요. 근데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나 보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날 첫 번째 일정이었는데 뒤에가 조금 여유가 있으시긴 했어요. 그랬는지 막 뭐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냥 뭐 한 몇 분 하고 가면은 너무 섭섭하지 않냐 막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길게 하시더라고요. 야, 50분 더 강의하셨네. 근데 인천에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휴. 연설하신 것 같아요. 아유. 네, 요즘 그 후보님께서 유세 현장에서 에너지를 팍팍 얻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의정부에서는 네. 이재강 의원님과 박지원 의원님이 그 단상 올라가서 후보님과 이렇게 하더라는데네. 저기 하네. 네, 저게 이거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저러지도 않아. 네, 저희 지역도 그런 게 저희가 없었고. 약간은 특별 대우 받으셨어요? 아니 핵심인가?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강 의원이 그냥 막 뚫고 들어간 거야. 그런 것 같아. 들어가서 아니, 나 저거 보고. 후보님 표정이 뭐지 막 어머, 이러고 있는 거 약간- 같고 혼자 막 해맑게 웃고 있잖아 이재강. 아니, 근데 네. 다른 지역에 한 번도 안 그러다가. 아니 이게 약간은 당한 거지. 사고긴 한데요. 원래 김승원 도당 사고지. 위원장님이 혼자 올라가셔서 그럴 줄 드리는 알았어요. 건데 네. 그날 김승원 위원장님이 응급실을 아침에 가신 음. 거예요. 요새 계속 강행군을 하다가 링겔을 맞으러 가셨는데 그 저희 지역구 2명밖에 없으니까 둘 다 올라가라 해가지고 야, 올라갔는데 진짜. 절대 사진은 같이 찍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뻘쭘하게 이렇게 손 흔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후보님께서 갑자기 덥석 잡으시더니 이렇게 하셨어요. 두 분이니까 가능했죠. 다른 지역에서는 안 그랬고요. 네. 다른 지역에서는 다 그 사전 때만 국회의원들하고 그러셨구나. 본 유세 때는 후보님만 중심으로 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재강 의원이 경기도당 수석이거든요. 수석. 네. 그리고 우리 박지혜 의원이 경기도당에서 교육연수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부러 음. 오지 마라. 여기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안 그러면 아닙니다. 네. 도당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박지혜 의원은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이재강 의원이 좀 사전에 의원은 작업하셨나? 충분히 아니 나 저거 보고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아유, 네. 저런 평택은 또 오지도 않았어요. 행운이. 평택은요? 네. 이제 평택 가시겠죠 거기 이제. 가시겠죠. 이제 이제. 다음 주 네. 가시겠죠. 경기 남부 투어. 원래 평택에는 대선 후보들이 오시나요 원래? 항상 왔죠. 그럼 오시겠네요. 왔는데 거기 항상 평택역에서 했는데 평택역이 지금 공사 중이어가지고 노심초사 너무 속상해. 지금. 어디서 할까 지금. 평택역은 누구 지역구인가요? 제 지역구는. 김현정 의원님 지역인데. 거기가 평택의 딱 중심이에요, 중심. 그리고 되게 역사가 있는 그 역이어가지고 항상 거기서 이제 양쪽 다 후보들이 거기서 하는데 네. 좀 넓고 네. 상징적이고 그런데 거기가 공사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할 거고 어디서 해야 되나 지금. 아니 그리고 또 대외 협력 위원장이면 매번 뭐 장소, 행사, 섭외 거의 중심이신데. 거의 유세의 달인이실 것 같은 그런 제 느낌인데. 지역구에 이제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찾고 있어요. 또 저는 그래도 영동포인데 첫날 오셔가지고 첫날이었죠. 참 기분이 많이 업됐고 그날 또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마 그때 한번 보셨겠지만 후보님이 근데 보니까 그 후보님이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만큼 길게 하시는 것 같아. 그쵸. 저희가 30한 5분 했거든요. 근데 50분 했어. 덜 기분 좋았나 보죠. 더 좋았나 봐요. 그리고 최은희 의원이 되게 이게 뭐랄까 품이 되게 큰 게 허은하 의원 그러니까. 영입했는데도 그 경쟁했었잖아요 지난 총선 때. 의원님하고 근데도 경쟁하신 뭐 거잖아요. 전혀 아니, 뭐 나 개의치 오신 것도 않은- 몰랐어요. 그날 보니까 몰랐어요. 그날 누가 온대 누구냐 했대요. 호나 그래 그래서 그래도 약간 당황? 잘 됐다. 솔직한 심경은 어떻습니까? 둘이는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그리고 되게 나는 잘 아는 거랑 친한 거랑 허나 의원은 그러니까 좀 좋은 걸 장점이 좋았다고요, 뭐냐면 네. 메시지가 좋아요. 그 옛날에 수석 대변 할 때 보면 말하는 거나 다음 총선 때 경쟁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기 아이, 김상욱 뭐. 의원하고도 앉고 계시네요 사진에.
내가 어제 그 모 방송에 김상우 의원도 오셨죠. 라디오 방송에 나갔는데 앞에 김상우 의원이 인터뷰하는 코너였거든요. 끝나고 이제 체인지를 하는데 나오는데 국민의힘 모 의원이 이제 저랑 토론하는 방송이었는데 둘이서 밖에서는 막 웃으면서 인사하더라고 억수하고 근데 들어가자마자 막 앵커가 질문하니까 막 비판하더라고 김상우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럴 줄 알았대. 정말 같은 냉혹한 소장파 세계네요. 의원으로 같은 소장파 의원으로 국민의힘에서 있었는데 갈 줄 알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근데 뭐 하거든. 김상호님은 이 인기가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성격이 엄청 발랄하더라고. 지금 박주민 의원님 뭐 하는데 그 같이 동행하시고 서로 섭외하려고 그러고 그날도 영등포 왔는데 국민들이 열렬하게 환호하더라고. 춤도 잘 추시고. 그리고 춤을 되게 잘 추시더라고요. 네. 네. 저도 잘 춰요. 제가 그날 이 영상 안 나오네. 있는데. 섭외하려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춤출 수 있게 해주어서 민주당이 너무 감사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뭐 김상호 네. 의원님 얘기 나왔는데 저랑 개인적으로 이제 가까운데 행안위 의원 있잖아요. 근데 행안위 의원 그러니까, 중에서 네. 그나마 가장 말이 통했던 이제 후배라기보다는 이제 국힘 의원 중에. 국힘 의원인데 같이 선거법 토론회도 같이 공동 주최하고요. 근데 보니까 상당히 진보적이고 울산에서 변호사 하실 때 상당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맞는. 근데 그때 이제 공천을 받을 때 그때도 청년 전략직으로 공천 받으신 거 아니에요? 국힘에서? 네. 그래서 아마 공천을 받긴 했지만 민주당이 그 당 내에서도 민주당에 뭐 갈 줄 알았다고 했는데 국힘으로 와가지고 그 당 내에서도 아마 그 울산 지역에서도 아마 그런저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진보적인 변호사였다 그러죠. 네, 당초에 잘못 찾아가셨네. 처음에 이쪽으로 왔었어야죠. 근데 거기 지금 우리 당의 원내 맞아요. 지역위원장이 너무 막 속상해한다고. 저희 그 뭐죠 윤수 뭐 누구죠? 전운수 괜찮은데. 저희 영입인재로 같이 시작했는데 저희도 네, 응원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가야죠. 네, 뭐 네. 지금 3년 뒤를 생각할 때가 아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네, 저희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용우 의원님이 유세 때문에 조금 늦으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용우 의원 없이 출발하지만 곧 오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최현일 의원님 발제해 보실까요? 네, 저는 이제 이재명의 더 샌더치 진짜 빅텐트를 준비를 했고요. 아마 국민의힘이 이제 처음에 빅텐트를 뭐 한다고 이렇게 허황성사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빈 텐트로 갔고요. 저희 민주당이 오히려 진짜 빅텐트, 가짜 빅텐트는 국민의힘, 진짜 빅텐트는 우리 민주당 하고 있고요. 저희 뭐 우리 민주당부터 말하자면 선대 출발부터 통합의 선대에서 윤여준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의원 그리고 권오을 의원, 박찬달 의원, TK 인사뿐만 아니라 여러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을 대거 영입을 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첫 일정 때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다 보수 진보를 망라해서 다 참배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대구 경북 지역 여론조사할 때도 리얼미터 14일에서 16일자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44.9, 이재명 43.5, 1.4% 차이라는 깜짝 그쵸, 지지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TK에서 이게 뭐 이제 한번 뭐 여론조사 하지만 이게 이제 TK 쪽에 어떻게 보면 후보님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영향력 있고 또 권오르님이 또 안동이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안동에서 보니까 또 그 경주 이신가요? 거기서 뭐 거기 문중에서 또 지지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상승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김상욱 의원이 뭐 지지선을 탈당해서 입당했고요. 개혁신당이 김용남, 허은하, 문병호 의원도 옛날에 우리 영등포에서 활동한 분들이 영등포가 인재 산실입니다. 거의 용광로네 용광로. 예. 변신의 기운이 감도는 곳이군요. 통합과 포용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지자들,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재명 그래서 민주당은 거의 곱셈 정치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나누기 정치인데 거의 좌충우돌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를 설득하러 하와이 특사단 보이는데
선대 합류는 거절했고요. 근데 이제 바꾼 거 딱 하나 성과. 넥타이 색깔. 파란 색깔에서 빨간 넥타이 바뀐 거. 그거 하나 말고 없고 또 최근에 선대위 김문수 선대위에서 정호영 전 그 5.18 민주화 운동을 말도 안 되는 6월 지나반 일을 말도 안 했죠. 되는 그 네. 사람을 상임 고문했다가 취소했고요. 윤석열 또 법률대리인 친구를 석동 변호사 캠프 속동형. 시민사회 위원장 했다가 사퇴가 됐고 또 느닷없는 게 또 하나 있죠. 후보자 배우자 토론. 그걸 제안함으로써 야 저쪽 선대위는 참 갈팡질팡하는구나. 또 가관인 거는 한동훈. 아니 뭐 지원 요새 개인 하려면 해야지. 활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개인 아니 활동? 본인 선거운동 하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예. 아마 참 그래서 일단 빈텐트부터 하고 한동훈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했다. 끝. 제가 봤을 때는 그 빈텐트가 아니라 찢어진 텐트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천막은 친 것 같아. 천막. 천막은 천막. 구구 내란 천막. 구구대라죠. 아. 그래서 그 우주화 후보 그 자유통일당의 후보가 지지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공화당 지지 선언하고 네. 윤석열의 지지 선언에 이어서 그러니까 구구 내란 세력들을 다 이렇게 천막을 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폭망하는 천막을 친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애당초에 칠 텐트가 없었어요. 원래 이제 이낙연 전 대표랑 치려고 그러다가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천막을 그쪽으로 이제 같이 빅텐트를 하고 싶어도 아무리 이재명이 싫어도 내란 세력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 이낙연 전 대표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내란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단일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덕수를 이렇게 옹립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많이 뒀던 것이 결국에는 아 여기는 정말 합리적인 보수라면은 더 이상 여기 몸담고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저 빅텐트 고사하고 같이 경선했던 4명 중에 지금 안철수 빼고 아무도 지금 뭐 같이 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홍준표도 그러니까는 그렇고. 안철수가 정치 특보를 한다고. 아니 이거 뭐 이준석이랑 단일하려고 엄청 막 또 뛰어다니대요 안철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준석 하는 얘기가 단일화하면 안철수죠. 뭐 이러대. 그 단일화해갖고 손에 장이나 제대로 쥐든지 뭐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이야. 응? 그리고 그저 뭐죠? 그거 요즘 보면은 저쪽 당은 후보는 안 보이고 홍준표랑 한동훈만 보이는 것 같아. 안철수도 보이고. 네? 안철수도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아까 좀 전에 그 홍준표 네.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홍준표는 지금 국민의힘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런 네. 사인이지. 네. 니네가 나를 연맥였어. 네.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다. 네. 나한테 잘해라. 네. 이런 경고를 가지고 넥타이 이게 색깔 바꾸면서 이렇게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넥타이 색깔 바꾼 게 처음에 파란색이 저희 파란색이 아니라 한나라당 파란색을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파란색을 의미한 그 거다. 파란색인 거예요? 둘러대는 거지 또, 나중에. 예, 나중에 해명을 했더라고요. 해명 다 그냥 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대는 거죠? 아니 그 하와이까지 왔는데 문전박대할 수는 없고 뭐라도 하나는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니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라는 약간의 그 메시지도 주면서 넥타이 색깔 좀 바꿔준 거지. 사실은 우리 여기도 여기 제 옷에도 여기 점 있잖아요, 빨간 거. 그 저기 옷 있잖아요. 홍준표 옷은 파란색이잖아요. 네. 양복은 파란색에 여기 점 하나 찍어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저 의미가 해석을 지네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저 국민의힘에 같이 갔던 유상범하고 김대식 의원 전원이잖아요. 저 이준석 의원은 문자 서로 주고받았는데 반대로 얘기했다 그러잖아 자기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저것도 그냥 아정인수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선대위 합류 안 한 거. 그러니까요. 알고 기구 안 한 거. 그리고 저기 대선 전까지는 안 들어간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원래 그러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게 한 개도 없어. 사실 뭐 은퇴까지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뭐 좀 한나라당 저기 국민의힘에서 은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얘기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우리 이재명 빅텐트가 오히려 쳐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하고 김문수가 자초한 거예요. 자초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보수 인사들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고 민주당에 입당하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 너무 구구화되어 있으니까
중도 보수나 합리적 보수가 들어갈 공간 자체를 내어주고 있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반명 빅텐트가 명분이 없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이 아무리 싫어도 내란 세력이랑 같은 텐트 안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게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국민통합 행보를 계속했잖아요. 중도 실용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진보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위주로 국정 운영하겠다. 이런 노력들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 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포용적으로 많이 또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빅 텐트가 아니라 그랜드 텐트 뭐 메가 텐트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맞아요. 그랜드 네. 텐트. 네. 이제 하여튼 저쪽은 천막 구군 내란 천막 하나 친 것 같아요. 우리 이용 의원님 오셨네요. 네, 아, 늦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예, 인천 요새 예,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끝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예, 네. 양해 말씀드립니다. 후보님이 1시간 연설하셨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1시간 맞나요?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 개항 또 후보님 또 고향 지역구 또 와가지고. 그렇죠. 지역구라 또 보니까 개항이니까. 주민분들한테 너무 반가웠는지 네. 끝낼만 하면은 또 이어가시고 그래서 1시간을 넘겼어요. 기본 최장 시간 연설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기억나는데 지난 대선 때 있잖아요. 대선 때 보면 이제 경기도 와서 이렇게 공약 발표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뒤에 이제 이렇게 지금 서 있잖아요. 병풍처럼. 정말 오래 하시긴 하더라고. 이게 보통 이제 거기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한 40분 이상 꼭 하더라고요. 정말 그 우리 다선 의원들이 40분이요? 뒤에서 입이 이렇게 막 나와. 언제 끝나 언제 끝나. 그리고 준비해간 연설문 아시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또 보지 아시는 게. 않고 또 네. 그 예. 그러니까 거의 프리토킹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기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참모분들이 걱정을 좀 하시죠. 120원 또 이런 거. 아이고 워낙에 또 이용 민감한- 의원님 목이 잠기셨네. 네. 예. 얼마나 소리 지르고. 네. 그래서 오면서 방송 진행하는 거 잘 봤고요. 들으셨어요? 네, 당연히 봤죠. 네. 잘 봤고 네. 이렇게 뭐 만담들 좀 하시다가 그죠? 저기 뭐 평택역이 지금 공사 중이다. 아, 다 어떻게 들으셨네요. 하냐. 네. 의정부에 굉장히 많이 모이셨고 또 그죠? 저 평택역 얘기 잘했어요. 네. 이번에 우리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이 평택역을 역사 문화 특구로 지정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래요? 오래된 네. 역이구나. 지역 공약? 예, 우리 지역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아, 예. 예, 꼭 되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들었는데 이게 이제 빅텐트 얘기했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합 빅텐트다 우리는 그런 거고 제가 어제죠 저기 다른 방송 나가서 상대방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철새 빅텐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무슨 철새냐? 김상욱 의원 초선인데 무슨 철새냐? 윤여준 전 장관, 권오울, 이인기 이런 다선 의원분들 아니 국힘 쪽 옛날 정당에서 다 이렇게 다선 의원 하셨던 분들인데 무슨 철새냐? 할 말 없으니까 궁색하니까 이제 부러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철새 빅텐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던 반명 빅텐트. 그죠? 사실 안티테제로 국민들한테 공감이나 소구력이 없습니다. 뭐 가당치 않은 얘기도 계속 하는데요. 뭐 찢어진 텐트 가지고 이제 선거 끝날 겁니다. 예. 끝. 네. 아니 그냥 네. 너무 마무리. 단호하게 그냥 딱 단호하게. 얘기해 버리니까 끝. 네. 우리 이거 발제는 최은일 의원이었는데 최은일 의원은 어영부영하다 그냥 끝나버리고 맞아 좀 하세요. 최은일 의원이 마무리를 하시고 끝. 그럼 저기 텐트는 그냥 찢어진 거로 네.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거로 그냥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네, 외롭게 김문수 후보가 그 텐트 지키고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저희 혹시 김현정 의원님 발제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국힘 얘기 하던 김에 아, 그래요? 네, 김문수 이준석 얘기 좀 더 단일화. 할까요? 예, 네, 단일화. 단일화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되죠. 단일화는. 근데 오늘 그 모처럼 저하고 네. 아 그래요? 아 불길한데. 불안하시죠? 갑자기.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다니. 아니 오늘 그 재밌는 여기 보도가 나왔던데
이준석 그 후보 그 캠프에서 공보단장인가 하는 사람이 친윤 쪽에서 자꾸 전화가 온다. 당권 줄 테니 맞아요. 단일화하자. 맞아요. 그런 얘기까지요. 네, 네. 김문수로 후보 단일화하면 당권 네가 가져라. 뭐 이렇게 자꾸 제안을 한대요. 그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이 그런 폭로를 했죠.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사람이 또 한 얘기인데 그 공보단장이 한 얘기인데 친한계에서 또 연락이 온대요. 절대로 하지 단일하지 말라고. 마라. 그러니까 완전히 콩가루 정당이죠. 콩가루 정당. 그러니까 저쪽은 우리가 그 전에도 그랬잖아. 그 대선에는 관심이 없고 그 당권 이후에 같은. 당권에만 전부 다 관심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석을 그 두 가지로 하더라고 그 사람이. 저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는 한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한동훈이 될 것 같다는 거야. 당대표가. 그러니까 한동훈은 너무 싫다는 거야. 한동훈보다 차라리 이준석이 낫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대선에서 지면은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단일화 안 해서 졌다. 이걸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분석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뭐냐고 그게 도대체.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에는 뭐 그냥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네. 잘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거의 알리바이 공박해야지.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그 내가 지금 오늘도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정말 내가 옛날에 방송도 많이 같이 해가지고 되게 나름대로 되게 전도 유망한 국힘에서는 청년 정치인인데 완전히 소모하고 그냥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오늘도 또 뭐 김건희 사과 네. 있더라고. 김건희 사과. 김건희의 의혹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오늘. 네. 여사 근데- 토론에 제안한 걸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김건희 아니 그러니까 영부인 여사 그것도 그렇고 이 사람을 아주 소모하는 것 같은데 아니 김건희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진정성 있게 해야지 뭐 말로 한마디 하면은 그 사과예요. 그리고 아니, 본인이 김건희 사과하면 특검을- 끝이냐고요. 어. 김용태가. 그러니까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정도는 해줘야지 뭐가 따라와야지 사과지. 근데 저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나는 김용태 그 의원이 네. 예전에 보면 이제 비대위원 자주 됐잖아요. 맞아요. 그때. 근데 나는 왜 저렇게 젊고 유망한 친구가 저렇게 이제 중용이 됐다는 건 뭔가 이게 기대가 되는구나 하고 이제 요번에 이제 포천에서 이제 또 거기 삼선 그 군수 당내 출신 경선에서? 포천시장을 꺾고 본선에서 예예. 꺾고 우리 이제 당의 어떻게 박용국 보면 그래 위원장 꺾고 와서 그것 보고 좀 놀랬는데 아니 거기 근데- 거기 원래 원래 보수 보수지역이에요. 지역이에요. 그래도 삼선했던 그 시장이 왔잖아 탄탄한 아니, 그 포천- 조직. 아니 포천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안 최현일 되지. 의원은 그 오선한 의원 저기 그러네.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대단하네.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뭔 얘기하고 얘기를 싶으신 뭔 거예요? 얘기하고 싶냐면 뭔 얘기를 하려라도 그때 틀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번에 며칠 전에 긴급 기자회견 하면서 배우자 토론을 제안했잖아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내용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설득력이 없는 내용을 하는 거 보고 그냥 아니 이제 저희 김혜경 여사 법화 의혹 그래서 다시 아니 한번 나는 꺼내들고 싶어서 대단한 그런 무슨 거잖아요. 전략인 줄 알았는데 음, 신선하지도 않고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다니. 그래서 아까 그러고 나서 또 오늘 김건희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뭔가 좀 좌충우돌이 좀 심하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런 거죠.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또 김혜경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그 사과를 하면은 뒤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뭐 김건희 의혹 아니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4번이나 행사해놓고 뭔 사과를 한 거예요. 사과를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검법 수용하겠다라고 지금이라도 그 정도는 얘기해줘야지 이게 그렇죠. 사과지. 뭘 사과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진정성이 진짜 없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단일화 얘기하다가 샜는데 사실 단일화로 멀리 갔네요. 네, 다 네. 된다라는 의견이 또 있으신 분 단일화 안 되죠. 아유, 되겠어요. 일단 저는 아까 이제 추가적으로 된다는 의견이 꽤 얘기하면 있던데. 김문수는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하는 것 같고 단일화가 될 거라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그걸 되면 뭐 좋겠죠.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거 보니까 뭐 단일화를 해서 김문수가 되어도 단일화 효과는 반반이더라고. 이게 저희 이재명 후보도 50% 상승하고 김문수도 50% 상승. 이게
그 지지가 이렇게 두루 분산된다는 거죠.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아, 예. 그렇죠. 김용 그래 나왔고 이준석을 근데- 지지하던 게 반씩 갈라서 갈 거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란 정당이 이제 해체 위기인데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해체가 될까 뻔한데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개혁 보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 아니에요. 쫓겨났는데 이제 와라 해가지고 이제 포기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본인은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10% 지지율까지 올려가지고 본인의 존재감 그리고 그렇죠. 차차기 뭐 차기는 모르겠지만 다음 차차기 뭐 정도를 이런 하는 거니까. 어떤 하나의 좀 그런 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때 절대 뭐 단일화 어제 예.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단일화 할 생각이냐 김문수랑 그랬더니 이준석이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아니,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준석 그 말을 너무 좋게 해석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 보니까 양두구육 잘하더라고. 근데 이게 이준석이는 자기로의 단일화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근데 자기가 단일화로 자기 후보가 될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후보에 대한 그 지지도 있잖아요. 그걸 뭐래 지지 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한 85% 이상은 안 바꾼다 그러거든요. 우리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후보도. 근데 이준석이는 반반이에요. 바꿀 수 있다는 여지가 50% 가까이 된다니까. 그 걔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도 김문수로 단일화하면은 이준석 지지표가 반반으로 이재명 후보한테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그 단일화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지층이 틀려. 둘은. 그래서 이쪽은 그 저 반탄, 찬탄 이런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로 단일화해봤자 중도층은 그 김문수로 안 가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이준석으로 단일화됐을 경우는 강성 지지자들이 별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노리고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준석 그러니까 저도 단일화 안 될 거라는 생각이긴 한데 또 단일화 가능성을 또 높게 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주변에.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어쨌든 지금 최대한 극한까지 몰고 가서 국힘과 김문수를 그래서 막판에 이준석이 국힘에서 계속 거의 뭐 읍수하다시피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거죠. 그런 상황 하에서 단일화를 하면서 국힘을 자기가 접수하겠다. 어차피 이번 대선 안 되는 거는 양쪽 다 알아요. 서로 김문수도 알고 이준석도 알고 안 되는 건 다 아는데 결국 뭐냐 차기인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에서 남아서 여기를 진지로 해가지고 차기를 도모할 거냐 아니면 국힘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국힘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차기를 도모할 거냐 이건데 지금 국힘이 계속 읍수하고 엎드리는 방식으로까지 몰고 간 다음에 단일화를 하면 국힘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게 단일화하면서 차기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 또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아니 들어보니까. 전혀 제가 봤을 때 그건 전혀 네. 설득력이 근데- 없어요. 왜냐하면 친윤들이 이준석을 당대표 시켜줄 리가 없어. 시켜줄 리가 없고 쫓아냈는데 그리고 그건 완전히 그 이준석이 그걸 못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그 가정 뭐냐면 국민의힘이 이제 정상적인 당이라는 전제에서는 그렇지. 가능한데 아마 저당은 아마 이번 선거 아니, 정상적인 당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권 네, 줄게 근데 이제 단일화라고 어디 있어? 선거 이후에 최근에 분명히 오늘 이상하네. 이제 정계 개편이 후폭풍이 클 거라고 좀 봐요. 뚝심이 보수 정계 개편. 그러면 이제 분당 뭐 이런 아마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하나의 떨어져 어떤 나오면서 하나의 그 정계 개편에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해체된 건 최소한 당명은 바꿀 거고요. 또 이제 그 대선 패배에 대한 이제 책임론뿐만 아니라 네. 친윤에 대한 책임론뿐만 아니라 한동훈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당을 이제 서로 장악을 걸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은 후보는 아마 바깥에서 그런 어떤 좀 뭡니까 원심력 네.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생각이 지금 많아요. 그게 뭐 무슨 얘기냐면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번에 저 유의미한 득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혁신당으로 보수 정치한다는 게 어렵다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라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내심으로는 국민의힘
접수하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안 보이는 거지 자기가 봤을 때. 그러니까 본인의 몸값 올리는 거로 변죽만 계속 울리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오늘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다 사표된다고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단일화 효과도 우리가 뭐 이렇게 여론조사나 뭐 이렇게 이런 분석을 통해서도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표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뭐 단일화 이런 것들도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명분도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고 그다음에 제 예상대로였는데 그 비호감도 있잖아 후보 비호감도. 오늘 이준석에 대한 1위. 압도적으로 그렇게 1등을 할 줄 몰랐어. 태도의 문제, 태도. 예? 태도의 문제. 그러니까 계속 그 갈라치기 하고 그러니까 이준석은 본인을 지지하는 코어층은 있어요. 20대 남성. 거기만 호감도가 있고 나머지는 다 비호감도인 거야. 전 연령에서. 이번 1차 토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투 거의 뭐 깐족 그러니까. 너무 열받던데. 근데 뭐 보니까 그 비호감도가 적극 투표층에서는 70%가 넘더만요. 아니 저희들이 본인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말할 때 그러고 있을 것 생각하고 같아. 있는 거잖아. 2, 3차도 똑같은 태도로 일관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디 토론회나 어디 행사 가서 축사할 때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센데게도요. 그거보다는 태도 문제, 태도. 표정이나 어떤 뭐 말 태도나 그거에 대해서 호감을 더 갖더라고요. 아무리 말 잘해도 의미가 없는.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논리와 어떤 현란한 어떤 지지를 가지고 하니까 상대가 거부감 느끼죠. 뭐 하버드 뭐 출신 뭐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비호감으로 많이 작용하죠 그게. 예. 지금 단일화 논의가 사실은 원래 본질적인 단일화 논의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렇지. 수단으로 논의되는데 지금 단일화 논의는 대선 이후를 보는 단일화 논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본질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한심하죠. 그러니까 네. 본질적인 건 없는 상태에서 서로 막 그 저기 수싸움만 하고 있는 거지 수싸움만. 근데 저렇게 해서 이제 그 가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가사 단일화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그 개판 될 거예요 아마 정말로. 단일화 돼도 그 뭡니까 그 후보 투표용지 그거는 다 나오는 건가요 그대로? 한 25일까지 하면은 이제 안 나오고, 안 나오고. 25일 이후에 되면 이제 하는 건데 네. 이제 3, 4일인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 다시 3일 남았나? 그래서 뭐 오늘 애틋하게 또 안철수가 또 만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 저희 4명이 만장일치로 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저희 최현일 들리는 의원님 거 아니야? 예언도 하셨어요. 이제 선거 이후에 국힘은 최소한 당명은 바꿀 것이다. 네, 그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설득력 있었어. 당명 변경 또는 분당 뭐 이런 거. 그런 거. 네. 네. 분당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새로운 그 정당 그 보수 정당의 당 대표가 홍준표가 될 것이다라고 그럴 수도 있죠.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요? 네. 그것도 설득력 있네. 근데 정기를 떠난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아, 거다. 국민의힘 이렇게 국민의힘을 떠난다 그랬잖아요. 또 말을 국민의힘 떠나- 야, 바꿨잖아요. 역시, 네. 야. 그러니까 탈당 안 했나? 탈당했죠. 탈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거지 정계 정계를 개편 은퇴한 뭐 건 이런 거 아니다. 나오면 이제 그쪽도 다시 90점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한심합니다. 네. 아니 한동훈은 지원 유세 다니면서 여기 김문수도 안 써 있는 옷 입고 다니네. 그래요? 옷을 김문수가 못 없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만 써 있긴 해요. 2번. 근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같은 단인데 경쟁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어떡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지역구에서 네. 김문수 이름 없는 옷 꽤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네, 봤어요. 그 한동훈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내부에서 비판을 많이 하니까 뭐 안철수가 그랬잖아. 가자 먹으면서 라방 할 때냐고. 그리고 지금 그 그 말 맞죠. 주호영도 그랬잖아. 경선 졌다고 집구석에 뭐 처박혀서 그런다고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등 떠밀려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우리 왜 그 총선 때 경선 해보면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알리바이 만들려고 투표 한 2, 3일 전에 나와갖고 약간 유세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도와줬다 그러니 이렇게 알리바이 이런 거 만들어 하잖아요. 나온 거지 내가 도와줬다. 딱 그 정도 수준의 그 한동훈의 그 저 접설 같은 그거고 결국은 자기 이제 저 당권 그걸 위해서 이제 당원 모집하고 이런 거를 연결시키려고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자 프레임 국민의힘 당원들도 한동훈을 지지했던 당원들도 그런 모습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해요? 네. 아니 그 단일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저 이준석 쪽에 전화해가지고 친한게. 그냥 한동훈만 보면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몇십만이 예. 이렇게 본다잖아요. 그 라방. 거기 그 해단식 캠프 몇십만. 해단식 할 때 여의도에 그 빨간 옷 입은 네 지지자들이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그러거나 말거나. 네. 이해가 안 돼. 예, 그 다음에 저희 이준석의 비호감 행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대선 토론회 얘기를 잠깐 하고 직위원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조금 비슷하게 느끼신 것 같은데 저희 이재명 후보님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이제 그 이준석의 비아냥과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참아내시면서 안정적으로 준비된 후보다라는 거 보여준 토론회가 아니었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첫 번째 토론회 주제가 경제였는데 사실 민주당이 경제 분야가 전통적으로 좀 성장 그 공약이나 그런 게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후보님께서 우리 당에 이제 경제 공약 뭐 비전을 잘 보여주는 그런 토론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2차 토론회가 이제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차 토론회는 저희 사회 분야 토론회고요. 제가 아마 그 계획 보내드린 게 있을 텐데 저희 그 공약 검증 중에는 연금 잘 안 보이네요. 저한테는. 우린 보여요. 아 그런가요? 네. 연금 사실, 공약과 관련한 검증 토론이 있고요. 의료개혁 그리고 기후위기 또 기후공약 검증 토론이 있습니다. 사회 분야라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이게 이제 시간 총량제 토론 큰 주제는 그거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2차 토론회에서 특히 각 후보들이 공약이 사실 별로 안 보이잖아요.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제대로 된 공약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요런 그 연금이나 의료개혁, 기후 공약 이런 것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제시할까 그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그동안 이제 1차 토론회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김문수 후보의 어떤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 어떻게 조금 뭐 보완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뭐 거의 비호감 후보 1위로 등극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뭔가 변화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지만 사실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혹시 2차 토론의 관전 포인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저는 뭐 아까 했듯이 뭐 대통령다운 안정감 있는 여유롭는 모습을 보인 건 다 대부분 분들이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선두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공격을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좀 여유롭게 아주 그렇고 유연하게 좀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스테이블 코인, 호텔 경제를 해야 이준석 후보가 이제 뭐 본인 지식 뽐내기식의 그런 공격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민들은 지적 수준을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태도를 본다 좀 봐요. 리더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리더는 수많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쓰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지사, 경기도지사 당대표 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잖아요. 위기관리 능력. 근데 이준석 후보가 그런 참모들 두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걸 왜곡해가지고 어떤 120원인가 커피 네. 그런 거 가지고 뻔히 알면서도 그걸 자영업자 그런 얘기하면 국민의힘이나 여기 윤석열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왜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했잖아요. 그분들의 아픔이나 그런 거를 그분들이 정책적으로나 또 정부 여당이 잘했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아마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아마 2차, 3차 여러 토론회 때도 아마 이런 태도로 이제 견제를 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안정감, 신뢰가 어느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1차 토론 우리 후보님이 이제 워낙 이제 그 전에 이제 검증받은 내용도 있고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2차 토론 때는 이준석이 깐죽되면 그냥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를 일일이 뭘 대꾸하지 말고 그냥 무시 전략으로 갔으면 더 좋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그 본인 하실 얘기만 하시고 자꾸 거기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거기다가 자꾸 설명을 해주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준석이 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무시 전략을 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어떻게 하겠다. 본인의 공약과 전략은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상대방이 얘기한 거에 말꼬리를 잡고 그거 갖고 공격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네거티브의 달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말기술만 있고 꼭 내가 이겨 먹어야겠다. 요 신부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장난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호감도가 저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AI 관련해서도 얘기한 게 맞지도 않아요. 이준석이 주장한 게. 뭐 국가 주도 AI를 얘기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막 이러잖아요. 있잖아. 프랑스랑 일본 같은데. 뭐 있는데 뭐 그냥 자기가 아는 게 뭐 당인 것처럼 막 이렇게 그 쏘아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차라리 그냥 무시 전략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냥 그래도 2등이 김문수니까 김문수 후보한테 질문하면 대답 못 할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네 하고 끝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한 12초 동안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사회 분야기 때문에 연금이나 뭐 이렇게 기후 위기 그리고 또 뭐 국민 통합 이런 얘기 한다잖아요. 근데 우리 이재명 거기서 가장 강점 있는 게 우리 후보잖아요. 또 딱 보면은 우리가 벌써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 할지. 우리가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뭐 모수개혁이라도 합의된 거 하자라는데 계속 그 국민의힘이 딴지 건고 뭐 구조개혁 막 엮어가지고 어떻게든 막 파토내려고 막 했던 거 그런 모습 책임 있는 모습도 이미 그리고 봤고. 세대 간 갈라치기 하고 네, 또. 네. 그리고 기후 위기는 뭐 저쪽은 원전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여기 재생에너지 아리백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벌써 거기서 딱 그 결정이 나올 것 같고 특히 국민통합은 지금 이재명 대표 슬로건이 그거 아닙니까? 내란 종식 국민통합 민생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통합을 위해서 내란 종식 반드시 시켜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쪽은 계속 갈등, 분열, 갈라치기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제에서는 그냥 확연하게 후보 간의 그런 차별화가 있지 않을까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저는 1차 토론이 경제 분야인데 사실 이제 노동과 경제가 이제 동전의 양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 이슈가 계속 상당히 많이 다뤄졌어요. 뭐 노란봉투법, 맞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주 4.5일제, 정년연장, 반도체법 뭐 하고 또 얘기하고 최저임금 자율 책정하는 문제 이런 노동 이슈가 상당히 많이 다뤄졌거든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권영국 많이 후보 때문에 했네요. 또 그런 측면도 있지. 아니 뭐 저기 김문수 후보가 자꾸 우리 공격하는 소재로 후보님한테 쓰기도 했죠. 공격하면서 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노동 의제만 해도 굵직굵직하게 제가 메모만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후진적인 인식들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보수 후보들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헌법과 민법에 어긋난다. 네, 어긋난다. 이게요 사실은 20년쯤 전에 김문수 후보가 이거보다 더 센 법안을 자기가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의 적은 김문수인가요? 네, 김적김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환노위에서 그때 당시 이제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김문수하고 지금 김문수하고 다르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아 그래요. 뭐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조건 처벌 위주로 해서 이게 뭐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예방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노동안전 보건 정책 필요한데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이 산업 현장 그 공장들에서 이렇게 죽음과 이런 많은 다치는 노동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맞아요. 이분들한테 책임을 묻기 시작하니까 회사가 긴장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 분야에 신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 데이터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과 내용적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과거의 후진적인 어떤 친기업적인 인식만 노출이 됐는데 이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2차 토론은 우리 김현정 의원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 그다음에 초고령
기후위기. 사실은 저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2차 토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님이 이번 2차 토론에서 구체적 비전을 좀 제시해주고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좀 전에 그 중첩법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낮에 저희 갔다 왔거든요. SPC 다녀오셨더라고요. 삼립에 거기 아, 그 시흥 네네. 공장 가서 그 네, 간담회 또 하고 안타까운 왔는데 사고가 있었죠. 예, 50대 여성분이 또 이제 끼임 사고. 컨테이너 끼임 사고 들어갔는데 22년도에도 한 분이 이제 SPL에서 똑같은 그 뭐니까 반숙기라나요? 네. 거기에서 돌아가셨고 또 산엘에서도 23년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 중첩법 그거 악법이라고 그러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거죠. 근데 그 악법이라고 그러는 그런 후보가 악 그런다고 하잖아요. 악법. 그 지금도 아니 하루에 1.6명이 산재로 저 사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이런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데 그 중첩법을 악법이라고 하는 후보가 어떻게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자기가 과거에 노동운동했다라는 네.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좀 그런 얘기했으면 좋겠고. 거기야말로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걸 하는 것은 진보의 것이고 보수는 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아니 혹시 그거 김난영 그 여사 있잖아요. 저 부인 설란영인가요? 아, 그분 여기 강의하는 거 들었어요 영상? 못 들었어요. 야 나는 누구한테 그 보내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강의도 해요? 강의를 했는데 그 영상이 있는데 무슨 노조하는 사람은 뭐 못생기고 뭐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못생기고 가격하고 막 아 진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못생겼어요? 잠시만요. 아니, 잘생겼죠.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동아리 제일 그런 화나시게 질문을 기분 나쁘더라고. 막 그런 식.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분도 노조 위원장 했던 분이잖아요. 여기 네. 두 분 노조 다 하셨죠? 지금까지 토론 중에서 저렇게 화난 모습 처음 봤는데. 너무 흥분하시네요 내가 갑자기. 이제 공유해 줄게 영상. 급발진. 아, 공유해 주세요. 네. 진짜 진짜. 네. 아니 이건 말이 안 아니 되죠. 그 두 분이 어떻게 저렇게 부부가 저렇게 같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감염된 거죠, 감염. 둘 다 노조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 했던 사람이 그럴 거 기후는 우리 박지 의원님 전문 분야 아니에요 여기 기후?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 보니까 비 와도 우산도 안 쓰신다며. 무슨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기후와 환경 이런 거 네, 중요해요. 저 우산은 안 쓰는 거는 유세할 때는 뭐, 네, 아무튼 이준석이 저희 경제 토론회 때 사실 기후 이슈도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 재생에너지로 네, 전환 얘기했었죠. 얼마나 경제적이냐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근데 또 너무 지엽적인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후보가 말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허수아비 때리기 하면서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2차 토론할 때도 굉장히 지엽적인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또 이제 그 달라붙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근데 잘- 지엽적인 네. 거는 우리 후보님이 제일 많이 알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이 너무 많이 알아갖고 적당히 무시하면 되는데 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야. 아니 그 호텔 경제학, 뭐 개짜 경제학, 무한 동력 이것도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냥 본질은 그거잖아. 지네는 건전 재정이 중요하니까 그냥 그 기업들 저기 기업하기 좋게 규제 다 풀어줘가 낙수 효과로 그냥 그렇게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건전 재정하다 90조 펑크 내고 세수 펑크 냈잖아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표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적극적 재정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 내수를 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이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뭘 거기서 계속 뭔 딴 얘기를 자꾸 하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1차 토론회 때 팩트 체크를 바로바로 했었잖아요. 예, 그거 아주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죠. 저희가 민주당에서는 17건을 바로 냈고요. 10시 반까지. 그리고 개혁신당은 8건 냈고 국민의힘은 2건 냈더라고요. 팩트 체크를 팩트 체크한다 뭐 이런 걸 냈었던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니까요. 좀 늦게 냈어요. 그러면서.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또 팩트 체크해야 되는. 국민의힘의 전략은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판을 좀 흔들어야 되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일단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던져놓으면 어쨌든 그게 이슈가 되잖아요. 뭐 영부인 토론도 말도 안 되는 거 뻔히 하면서 던져놨는데 어쨌든 그거 갖고 하루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참 저쪽 전략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거 그냥 막 계속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개싸움 해갖고 막 그냥 그러니까 막. 근데 그것도 겨우 2건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준비된 후보님과 저희 준비된 민주당에서 2차 토론회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금요일 8시죠? 네, 금요일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용 의원님, 네, 직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게요. 네. 이 사람은 그냥 스스로 깔끔하게 옷 벗고 나가면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자꾸 자기 무덤을 파는 것 같아요. 엊그제 월요일 날 그 윤석열 내란수계 재판 하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정말 그거 보면서 제가 되게 황당했던 게 내란수계 재판에서 자기 신상 발언을 한 거예요. 제가 말도 안 그걸 되는 듣고 일을. 그날 제가 이제 다른 어디 방송 가가지고 내용적인 거 다 빼고 뭐 사실관계 다 빼고 아니 내란수계 재판 앞두고 무슨 법대에 앉아가지고 삼겹살 얘기하고 소맥 얘기하고 난 진짜 너무 황당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자체가 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사법 권한 남용 그 자체로 저는 징계 사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법원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조치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사진이 이제 공개됐어요. 그 진술하자마자 우리가 그 노종면 대변인이 바로 공개를 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입장을 표명하나 보는데 오늘 이제 재판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인 윤리감사관실에서 이제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주점을 방문해서 조사 현장을 다녀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쵸? 예.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고 오늘 제가 아마 조만간에 뉴스타파에서 그 현장 추가 취재를 추가 취재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룸살롱도 취재를 하고 제보가 들어온대요. 거기 내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제보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살짝 들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좀 신빙성이 그러니까 직위원 부장판사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뭐 이런 뭐 아무튼 뭐 다 제가 얘기해 얘기하지 않을 것 그거는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 네. 우리한테 좀 해주시고 네, 아직 지금 제가 얘기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안 돼. 취재 중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군요. 아무튼 직위원한테 고발당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요 내란수계 재판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재판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추가 기소됐던 직권남용 재판도 병합돼서 직위원 재판부에서 지금 또 재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아이러니가 아니고 너무 웃긴 풍경들이 막 내란수계는 막 돌아다니고 영화 보고 있고 막 뭐 그러고 있고 내란수계를 풀어준 직위원 부장판사는 저렇게 이제 의혹에 휩싸여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법대에 앉아가지고 소맥 얘기나 하고 있고 뭐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 뭐 이거 진짜 저는 막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 직위원 판사 얘기하니까 또 윤석열 오늘 극장 간 게 또 욱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잖아. 그거 세력이 만든 난 진짜 어쩌자는 거야 지금. 아니 우리 김문수는 같이 가든지 차라리. 그 김문수는 또 저거 간 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부정선거가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또 오늘 아까 발언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아바타야 아바타. 윤석열 아바타. 그냥 수렁으로 계속 그냥 빨리 선거 끝나고 저 전국 다니기 힘든데 빨리 끝나고 당권이나 어떻게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번에 이제 직위원 판사가 이제 뭐 구속 기간 시간 단위로 했다는 그 초유의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때 1급 범죄자를 그냥 바로 백주 대낮에 풀어주는 일이 있었고 그때 모든 국민이 다 황당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대법원 그런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이라는 말은 좀 거의 나오지 않는 말이 검찰개혁 많이 나와도 그래서 그걸 불붙였는데 이번에 역시나 이제 직위원 판사 의혹도 보다 참다 국민들이 제보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반드시 하여튼 뭐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사법부 개혁은 하여튼 뭐 우리 또 법률위원장 계시니까 땡겨야 됩니다. 확실하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이상민 장관 탄핵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뭐 법적으로 그 자꾸 뭐 내란죄 처리했다 이런 얘기 막 저쪽에서 지금도 떠들잖아요. 그 내란죄가 아직 그 재판이 판결도 안 났는데 왜 내란이라고 단정하느냐 막 이렇게 그 진짜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사고를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직위원 판사도 저 정도 됐으면 뭐 법적인 그런 걸 떠나서
그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가 이미 상실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거기서 도덕적으로라도 그냥 일단은 나는 억울하지만 예를 들면 네. 그쪽이 억울하지만 해명할 때- 빠지겠다. 네. 그리고 그 윤석열 저렇게 극장 다니는데 내 책임이 크다. 그러면서 좀 구속시키든지 그러면 그냥 빠지는 게 맞죠. 맞아요. 그게 국민 상식이잖아. 그러니까 법복을 벗는 것까지 진짜 한 발 양보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에서는 손 떼고 음. 필요하면 일단 조금 이 뭐 진상 규명이 되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때까지 대기발령 형식으로 좀 물러나 있고 이런 정도의 조치는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은데 윤리감사관실에서 희대 의혹 사건으로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내란수계 재판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재판입니까? 네. 네, 진짜 그런 분이 재판을 맡고 있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근데 또 본인도 공수처 피의자야. 그러니까요. 피의자가 피의자지. 재판하고. 네, 그러니까 참 26일 날 법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자정작용이라는 것을 사법부가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또 기회이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6일 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좀 보고 안 되면 저희 법률위원장이 세게 사볼게요. 응? 근데 지금 그 정부 법관 대표회의 안건 두 가지가 이제 그 확인이 됐는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 건들지 마라고 하는 사법부의 기조로 재판의 독립에 예. 대한 거였나요? 예. 그런 뭐 정치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법부 침해, 사법권 침해 우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어떤 결론이 좀 도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법부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에 소위 사법농단, 사법민주화인데 사법부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소장판사, 양심 있는 판사들 들고 일어난 게 한 사법부 역사에서 한 6번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이거는 그거 한 100배쯤 되는 사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별로 안 냈어요. 사실은. 부장판사 뭐 어떤 일부의 판사들만 극히 소수의 판사들만 강도 높게 목소리를 냈지 저는 더 들고 모든 법원의 판사들이 막 연판장 돌리고 들고 일어날 정도의 사건인데 그렇지 않다가 법관 대표회의도 겨우겨우 하긴 했죠. 네. 근데 그거 열지 말자는 그 판사들이 70명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걱정스러웠는데 안건 공개된 거 보니까 더 걱정스럽고요. 26일 날 이상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네. 그게 그 원칙이 가반수 이상에 참석해야 되고 또 그 안건에 대해서 가반수 이상의 찬성을 해야지 그 입장을 낼 수 있다며요. 네. 그러니까 그 입장이 다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더라고. 그러니까 워낙 조심조심 한다고 그러더만요, 그죠? 네. 이거 왜 하냐, 뭐 이런 의견도 되게 많았다라고 겨우 넘겼다며 이게. 그래서 조희대 그 전원합의체 판결 절차에 대해서는 아마도 뭐 거의 손 안 댈 공산이 커 보이고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단이 나오고 법관 대표회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마당인데 그럼 오히려 본령은 손 안 댈 공산이 크고 뭐 지규현 부장판사 이 건에 대해서도 뭐 아마 얘기 안 할 공산이 커 보이고 자기네들 조직 어떤 보호 이런 측면에서만 의견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 이제 비판이 가중될 겁니다. 예. 아마 이제 그 법관회의가 이제 면피성이나 만약에 또 이런 또 이제 물타기용을 하면 절대 안 될 거고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조희대 뭐 지기현도 마찬가지고요. 사퇴해야죠. 조직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조직이라면 그런데 그걸 버티면서 한다. 그리고 또 그 법관회의를 뒤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요. 아마 국민들이 아마 그 분노가 아마 여기 이제 폭발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아마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조, 사법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보다도 사법개혁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사법이라는 이 부분은 거의 금단의 영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관에 대한 위험과 보이지 않는 존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기 땅 본인들이 그거를 떨어졌잖아요. 자초했어요. 내팽개쳤는데요. 네. 만약 법관에서 막 그런 게 보인다면 진짜 그거 진짜 실망스러운 거죠. 네,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어쨌든 지금 이 내란 재판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또 이 법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법개혁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단죄를 해야 되고 그 부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네. 요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저희가 선거운동으로 숨가쁜 가운데서도 목소리가 네. 많이 쉬었어. 그러니까 예. 목소리가 우리 저 유세차 벽치기 유세 막 이런 거 많이 할 때 네. 우리도 모르게 목소리가 장해. 여기 댓글에 많이 그러니까 고생한다고. 예. 의원님 저도 쉬었죠. 같이 다 쉬었죠. 또 내일부터 또 열심히 또 거리에서 네 저희 후보님을 외치면서 지금은 이재명 외치면서 저희 또 뜨겁게 선거운동 하고요. 다음 주 벌써 다음 주 지금 재외국민 투표는 시작을 했고 네. 다음 주 29일, 30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일주일 남았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도 하고 사전 투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네, 29일, 30일 둘 다 이틀 평일. 동안. 네, 둘 다 평일인 게 굉장히 또 그 최근에 그런 적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주민센터는 어디나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투표율 높일 수 있도록 또 우리 저희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9, 30일에 사전 투표할 때 그날 이제 쉬지 않는 저 노동자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투표를 할 기회를 많이 이제 뺏길 수도 있고 6월 3일날도 택배 노동자들은 그쵸. 거기에서 그날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최대한 투표권을 좀 보장해 달라라는 뭐 이렇게 입장문도 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걱정돼요. 그래서 투표를 떨어질까봐 그런 것들은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부분 들어요.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당에서 지금 계속 그 업체하고도 그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아마 해야 되겠네. 진전된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우리가 투표율이 77%인가 그랬거든요. 사전 투표율이 한 37%?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도 사실 거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다음 주 28, 29, 30일에 있는 양일간의 사전 투표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끝나는 마당에 뭐 얘기 주는데 만약 그 윤석열 내란 수계가 그 부정선거 계속 주장을 하면 네. 저쪽은 투표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전 투표하지 말라고. 사전 투표 하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사전 투표를 또 하라 그러더라고. 지난 대선 때 본인들도 사전 입장 투표 나왔어요. 하라고 막 참, 캠페인 저기는 했잖아요. 이게 머리랑 몸이랑 손발이 따로 놀아가지고 이게 너무 저쪽에서 한 얘기를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해석하려면 힘들어. 네, 그냥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냥 우리 오늘 길 한 얘기 갑시다. 내일 한 네. 얘기 아침 한 네. 저녁 얘기 하는 게 틀리니까 그냥 네. 그때 한 얘기만 갖고 그냥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댓글에 투표 용지는 종이로 만든 탄환이다. 이런 말을 써주셨는데, 그러네요, 진짜. 저희 적들의 심장에 탄환을 날리는 그런 심정으로, 네, 비장한 각오로 투표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또 그 얘기하니까 자꾸 생각. 조선일보에서 우리가 뭐 60% 이상 득표할 것이다 이렇게 역결집을 그래요? 아니 그렇게 기사 분석 기사를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역결집 시키려는 거지. 공작에 보수층 역결집 시키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측 그 민주당 지지층은 어차피 이기니까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를 암시하는 그런 분석 기사죠. 그거 절대 넘어가면 안 되죠. 아유. 네. 저희가 뭐 한두 번 당해봅니까? 네. 네. 한두 번 많이 당했어요? 자, 네, 그래서 저희 마지막까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네. 다해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예. 갑자기 또 생각나네. 아니, 아니 우리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제 새날 유튜브잖아요. 오늘 네. 부모님도 길게 하지 말고 기체 혁명 시민본부에서 맞다. 54개 유튜버들이 1000만 유튜버? 유튜버 연대라고 네. 구독자를 다 합치면 100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 지지 선언을 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연대가 있었어요? 유튜브 연대 저기 나오네. 오. 이번에 만드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저분들이 저기 김현정 보면 의원과 그 유명하잖아요. 저기 김현정 저기 의원과 누구야 1000만 노정열도 있고 유튜브 저 단체. 서승만 뭐 저 뭐야 저기 김성 뭐죠 키 큰 분. 그 하여튼 유명하신 분들이 저기 저 노영희 변호사도 있고. 어. 네. 새날은 새날은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못 봤어요. 아니 신화를 원오브댐으로 아니, 치고 하시면 아,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지 선언을 실험 취소하세요. 새날 가족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안 보겠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자체적으로 해도 100만이 넘으니까 저기 있잖아요. 저 따로 저희 하시려고 보이는데 하는 저는 것 제 끝에 보이는데. 어디요? 아, 저기 있구나. 누가요? 자, 마무리하시죠. 네. 네, 김현정 의원님 1000만 유튜브 단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와, 너무 멋지고 대단하십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초선 박살.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